마이크론이 미국 정규장에서 12.2% 급등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2% 올랐고 엔비디아까지 2% 상승했어요. 삼성전자 보유자라면 오늘은 기대가 먼저 생길만 하죠. 그런데 미국 반도체주의 강한 반등이 삼성전자에도 이어질 힘일까요? 아니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나타난 짧은 안도에 그칠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7월 22일 수요일 한국장 시작을 앞두고 미국 시장에서 넘어온 신호가 삼성전자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오늘 확인할 질문은 하나예요.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을 삼성전자 실적 기대가 다시 살아나는 신호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장이 열리면 무엇을 확인해야 그 판단에 힘을 실을 수 있는지입니다. 먼저 미국장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은 마이크론이었어요. 하루에 12% 넘게 움직였으니 단순히 시장 분위기만 따라간 정도는 아니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강세는 적어도 미국 투자자들이 메모리 업황을 전부 비관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마이크론이 올랐으면 삼성전자도 똑같이 올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방향을 참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등락폭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두 회사는 메모리 사업의 비중과 제품 구성, 시장이 기대하는 성장 속도가 다르고 삼성전자에는 스마트폰과 가전, 파운드리 같은 다른 사업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마이크론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제품 가격과 고객 주문이 좋아질 때 이익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미 큰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개선되고 공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면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좌석이 이미 마련된 극장과 비슷합니다. 관객이 적어도 건물 유지비와 직원 비용은 계속 나가지만 빈 좌석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추가로 들어오는 매출 가운데 이익으로 남는 몫이 빠르게 커질 수 있죠. 메모리 회사도 생산 라인의 효율과 제품 가격이 함께 좋아질 때 수익성이 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2% 상승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특정 회사 하나만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닷새 흐름으로 보면 이 지수는 0.3% 하락에 그쳤어요. 급등락은 있었지만 업종 전체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과는 거리가 있죠. 엔비디아도 2%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직접 같은 회사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인공지능 투자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강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고성능 메모리 수요도 함께 유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을 흔든 걱정도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투자 규모가 너무 빠르게 커졌다는 부담, 이른바 인공지능 버블 논란이 계속 나왔죠. 투자자들이 묻는 건 기술이 필요한가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지금처럼 큰 돈을 계속 쓸 수 있는지, 그 지출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에는 이 질문이 특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와 일반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고객의 설비 투자가 늦춰지면 주문 기대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을 무조건 업황 확정으로 해석하기보다 빅테크의 투자 의지가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마이크론이 12.2%나 올랐는데도 조심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조심한다는 건 상승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의 강한 반응과 여러 분기에 걸친 이익 개선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주가는 기대만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지만 실적은 주문과 가격, 출하가 실제로 따라와야 만들어지죠. 오늘 한국장에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출발할 때 강하게 오르는지만 보면 부족해요. 장 초반 기대가 들어온 뒤에도 상승폭을 유지하는지, 코스피 반도체 업종과 비교해 삼성전자가 뒤처지지 않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작 가격보다 그 이후의 힘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7월 20일에는 4.31% 하락했고
21일에는 다시 6.15% 상승했어요. 이 정도면 기업의 장기 가치가 하루 사이에 계속 바뀐다기보다 시장의 위험 선호와 반도체 기대가 빠르게 교차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전날 삼성전자는 24만 7천 원에 출발해 장중 26만 3,500원까지 움직인 뒤 25만 9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점은 24만 3천 원이었어요. 하루 안에서도 폭이 컸죠. 오늘 미국발 호재로 다시 기대가 커지더라도 전날 고점 부근을 안정적으로 넘어서는지 아니면 초반 상승 이후 흔들리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주가가 잠시 밀린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물량을 쏟아냈다거나 특정 주체가 가격을 누른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해외 반도체주를 보고 들어온 단기 자금이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지면서 프로그램 주문이 빠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추측이 아니라 실제 가격 유지와 확정된 자금 흐름이에요. 전날에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5,051억 원 순 매수했고 개인은 9,403억 원 순 매도했습니다. 하루 수치만으로 중장기 방향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반등하는 날 해외 자금이 현물에 들어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지는 장이 끝난 뒤 합정 수치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5거래일을 묶으면 외국인은 7,913억 원 순매수였어요. 반면 금융투자는 5,523억 원 순매도였고 개인도 1조 원 순매도로 집계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투자 주체가 같은 생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급락과 반등 과정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강하게 맞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계 창구에 매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추세 전환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장중 창구 동향은 최종 집계와 달라질 수 있고 선물 움직임에 따라 현물 주문도 바뀔 수 있거든요.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을 따라가는지 보고 이후에는 그 흐름이 오후까지 유지되는지 차분히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7월 20일 1,487.4원이었던 환율은 21일 1,475원으로 내려왔어요. 원화가 강해진 흐름이죠. 삼성전자는 수출 비중이 높아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로 환산하는 실적에 불리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영향도 함께 나타납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살 때 느끼는 환차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시장이 크게 흔들린 직후에는 기업의 수출 효과보다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지가 주가에 더 빨리 반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환율 하락 자체를 호재나 악재 하나로 단순하게 이름 붙이지 않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의 유리한 조합은 미국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급하게 뛰지 않으며 전날 들어온 해외 자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 조건이 함께 나타나면 이번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보다 메모리 업황 기대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죠.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는 크게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장 초반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원달러 환율까지 빠르게 오르며 해외 자금도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미국 시장의 낙관이 국내 대형 반도체주에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이때는 호재의 제목보다 시장의 실제 반응을 더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신 업황 평가도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황 개선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으며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이 평가는 오늘 하루의 주가를 맞히는 신호는 아니지만 회사의 재무 여력과 메모리 이익 회복 가능성을 중기적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용등급 전망과 주가 전망은 같지 않습니다. 신용평가사는 회사가 빚을 갚을 능력과 재무 안정성을 중심으로 보고 주식 투자자는 앞으로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와 현재 주가의 기대가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함께 보죠. 그러니 등급 전망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주가가 곧바로 계속 오른다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 메모리가 핵심 근거로 언급됐다는 점은 중요해요.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강하게 올랐고 반도체 지수도 동반 상승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회복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중기 시각이 겹쳤기 때문이죠. 서로 다른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빈칸이 모두 채워진 건 아니에요.
시장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수요 개선을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할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수요는 단순히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보다 고객 주문과 제품 경쟁력,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죠. 기대가 큰 만큼 결과를 보는 기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빅테크의 설비 투자 계획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GPU와 서버를 더 많이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유지되면 메모리 수요 전망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예상보다 보수적인 계획이 나오면 반도체주는 실적이 당장 나쁘지 않아도 먼저 흔들릴 수 있어요. 시장은 늘 다음 주문을 앞서 보기 때문이죠. 오늘 미국 반도체주의 상승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며칠 동안 하락과 반등의 폭이 워낙 컸으니까요. 어제 급등했다고 안심하기도 어렵고 오늘 미국장이 좋았다고 뒤늦게 따라가기도 부담스럽죠.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판단 기준까지 하루의 감정에 맡기면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기존 보유자라면 미국장의 상승만 보고 추가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삼성전자가 전날 형성한 가격 범위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먼저 보세요. 특히 26만 3,500원 부근을 넘어선 뒤에도 흐름이 유지되는지, 반도체 업종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크게 밀리면 확인 과정이 더 필요해요. 신규로 들어가려는 분도 시작과 동시에 가격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이 국내장에 먼저 반영되면 출발 가격이 높아질 수 있고 그 뒤에는 차익 실현과 새 매수가 부딪힐 수 있거든요. 좋은 업황 전망과 좋은 매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확인할 시간을 갖는 것도 투자 행동이에요.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상대적인 반응입니다. 마이크론은 최근 닷새 동안 7.4% 상승했지만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2.5% 하락했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달랐다는 뜻이죠. 시장이 모든 기술주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실적과 업황을 구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반등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같은 반도체 업종 안에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힘을 보이는지 봐야 합니다. 업종은 강한데 삼성전자만 계속 뒤처진다면 회사 고유의 경쟁력이나 이익 전환 속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뜻일 수 있죠. 반대로 동반 강세가 이어지면 업황 회복 기대가 넓어지는 겁니다. 결국 오늘 한국장에서 확인할 핵심은 상승률의 크기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메모리 기대가 삼성전자까지 전달되는지, 그 반응이 장 초반에 끝나지 않는지, 환율과 해외 자금 흐름이 방해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봐야 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반등의 질이 달라졌다고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현재는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을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해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마이크론의 강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동반 반등, 메모리 업황 개선에 대한 중기평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것은 오늘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결론이 아니라 실적 기대가 다시 살아날 조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입니다. 그 판단을 확인하려면 삼성전자가 미국발 기대를 장중에도 유지하고 전날 고점 부근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해외 자금의 현물 매수가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초반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환율이 불안해지며 반도체 업종보다 계속 약하다면 이번 신호가 짧은 안도였음을 인정해야 해요. 계좌에서는 먼저 삼성전자 비중과 매수가를 확인한 뒤 이 순서대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기부터 꼭 집중해 주세요. 현재 시장을 보면 돈이 레버리지 상품 쪽으로 과하게 몰려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에 레버리지 수급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대로 가지 못하고 내려갈 때는 훨씬 빠르게 밀리고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제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고 제목도 강하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한다거나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종목이 어디에 있고 내 계좌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현실부터 제대로 봐야 해요. 그래야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고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 전망도 여전히 살아있고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잠깐 반등하나 싶으면 매물이 쏟아지고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또 저점을 깨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장에서 기업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와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는 회사는 다르거든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눌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버텼는데 마이너스 20%가 되고 거기서 또 본전 생각에 붙잡고 있다가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부 팔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기다릴 종목은 기다려야죠. 다만 왜 기다리는지, 어느 가격과 어떤 신호까지 확인할 것인지는 알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마이너스 20%라도 상황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목이 계좌에서 10%를 차지하는 사람과 70%를 차지하는 사람의 대응이 같을 수 없고요. 현금을 절반 남겨둔 사람과 이미 모든 자금을 넣은 사람도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하나의 전망만 볼 게 아니라 내 매수가와 비중, 남은 현금부터 함께 봐야 해요. 내 종목이 반도체 전체와 같이 밀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해도 혼자 뒤처지고 있는지도 비교해 봐야 하고요.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건지 현물까지 함께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장중에만 들어왔다가 사라지는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오는 반등인지, 거래도 없이 잠깐 튀어오른 건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올랐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그때부터 시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수급을 보라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대금을 확인해도 그 숫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내 종목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사야 하나. 영상을 계속 찾아봐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장에서 뭘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당장 하락이 더 나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어느 신호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하락장 대응 가이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 계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보유 종목 무료 진단도 함께 준비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지는 않은지, 시장보다 유독 약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마다 똑같이 물을 타거나 한꺼번에 팔기 전에 기다려볼 종목과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살펴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현재 계좌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해야겠죠.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반도체 ETF 매매 정보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캐팅 반도체 ETF처럼 보여도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 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도 있어요. 국내 반도체 전체에 나눠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각 상품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변동성이 큰 지금은 어떤 흐름을 확인한 뒤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끝난 뒤 시장의 돈이 먼저 향할 만한 후보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락장 종료 후 급상승 히든 종목 자료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냥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종목을 모아둔 건 아니에요.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에도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는지를 보고 추려낸 후보들입니다. 시장이 돌아선 뒤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락이 끝나기 전부터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야 하거든요. 다만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까지 버티던 가격이 내일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달라지는 시황과 가격 변동성까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도주 알림센터도 같이 열어두었습니다. 레버리지로 꼬였던 수급이 조금씩 풀리는지, 외국인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지,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느 업종으로 향하는지를 시장 변화에 맞춰 살펴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겁니다. 자료 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요. 우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원하시는 자료를 눌러주시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하시면 연락드리겠다,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연락도 안 주는 채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청을 끝내는 순간 바로 무료 자료가 열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대응 가이드와 보유 종목 무료 진단, 반도체 ETF 매매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유 종목이 가장 걱정된다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시고요. 추가 하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하락장 대응 기준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후 시장이 돌아섰을 때를 준비하고 싶다면 반도체 ETF와 히든 종목 자료까지 이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남겨주신 연락처로는 이후 외국인 수급이나 가격 변동성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자료는 신청한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요. 내일 이후 달라지는 시장 흐름은 알림센터를 통해 계속 이어서 살펴보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발생한 손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아무런 기준 없이 기다릴지, 아니면 내 계좌부터 확인하고 다음 대응을 준비할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어요. 계좌를 열 때마다 뭘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셨다면 이번에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 종목을 왜 계속 가져가는지, 어디까지 기다릴 건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미국 반도체주의 급등 자체보다 그 기대를 삼성전자가 실제 가격과 자금 흐름으로 이어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삼성전자의 변화를 차분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